자, 여기서도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볼 건데요. 내용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원명, 부서명, 직급, 지급총액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직급마다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죠, 표로는. 그래서 이 표를 재구성하는 것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럼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해당 표의 안에다 커서를 찍어요. 또는 블록을 지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자, 이렇게 들어가면 표 범위가 자동으로 잡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기존 워크시트에다 뽑을 거면은 기존 워크시트, 아니면 내가 새로 워크시트를 뽑을 거면 새 워크시트. 지금은 우린 새 워크시트에 뽑을게요.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여기 있는 구성 요소를 구조에 맞춰서 끌어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142페이지에 지금 1번 내용을 보시면은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략 아시겠죠? 자, 행 레이블에 보니까 개발팀, 관리팀, 기획팀, 총무팀 이런 게 있어요. 자, 얘네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명을 끌어다 행에다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열 레이블에는 뭐 있어요?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이거 뭘까요? 직급이죠. 그럼 직급을 열에다 끌어다 놓으면은 직급별 그리고 관리팀별, 부서명별 어떤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뽑고자 하는 걸 내용을 보자면 지급총액의 평균과 실지급액의 합계예요. 그쵸? 그래서 지급총액을 끌어다가 값에다 넣으니까 지급총액의 합계가 이렇게 구해지죠. 얘는 지금 합계를 구할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할 거이기 때문에 값을 찍어서 값 필드 설정을 가시고요. 여기서 평균으로 바꾸면 지급총액의 평균이 구해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지급액의 합계도 필요하니까 실지급액도 끌어다 값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개발팀의 지급총액과 실지급액 합계 나온 게 아니라 사원의 지급총액 평균과 실지급액의 합계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열에 지금 값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행으로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번에서 완성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레이블명을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돼 있으니까 얘가 뭔지 바로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부서명. 그 다음 열 레이블에다가 직급.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을 때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이 있어요. 여기서 옵션. 지금 보니까 빈 셀에 0을 입력하고 쉼표 스타일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으므로 빈 셀 표시에 0을 적고 확인하시면 빈 셀에 이렇게 0이 적혀요. 그 다음 쉼표 스타일을 지정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쉼표 스타일을 지정할 범위를 끌어서 잡아주시고 홈 탭에 보시면 쉼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칸이 좁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샵샵샵으로 떴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범위 잡아서 따다. 자,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경로는 저희 그냥 본인 이름 폴더로 하기로 했죠?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급여 지급 현황 그대로 저장. 자, 이제 챕터 20으로 넘어갈게요. 자, 챕터 20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하고 인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로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페이지 설정을 했을 때
인쇄할 때 용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20장 폴더에 한국관광 백선을 불러올게요. 딴 거 불러왔다. 이거 아니고. 예제 파일 20장이요? 네네. 요거예요. 동명구죠. 네, 한국관광 백선. 이름은 백선으로 적혀 있어요. 백산이요? 네. 그리고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만약 인쇄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파일에서 인쇄로 가면은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가로로 돼 있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장에 걸쳐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위에 목록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찍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일단은 ESC 누르시거나 여기 되돌아가기 요거 키 누를게요. 자, 지금 볼 거는 여백을 좀 지정을 해볼 건데요. 일단 위쪽에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탭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용지가 아까 가로로 찍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로 바꿀게요. 용지 방향을 세로. 모양은 똑같은데요. 인쇄 미리 보기로 가보면 역시 출력되는 모양이 좀 달라요. 근데 이번엔 출력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백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148페이지 2번인데요. 여백을 지정하기 위해 페이지 설정 레이아웃에 여백을 클릭한 후 사용자 지정 여백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여백을 줄 수가 있는데요. 책에서는 145페이지 3번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1.8인데 일식으로 이렇게 여백을 맞췄어요.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서 예쁘게 나오게 맞춰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혹시 점선 잘 보이세요? 아까 전 상태는 이 점선이 여기 중간쯤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지에 대해서 여백을 맞추고 나서는 점선이 이쪽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가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한 장씩 잘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직 인쇄는 하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쁜 건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첫 장은 이쁘죠. 두 번째 장 가보니까 얘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세 번째 장도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에 있는 요 번호, 권역, 지역, 관광지, 주소라는 이 메뉴가 항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할 때 오행을 반복적으로 인쇄하고 싶은 겁니다. 145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 인쇄 제목으로 가서 반복 할행의 입력란에 여기다가 요 오행 부분을 찍어주세요. 그러고 확인하면은 오행이 반복할 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미리 보기로 가서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장은 별 변화가 없을 거지만 두 번째 장 보니까 이렇게 요 제목줄이 생긴 거 보이시죠? 세 번째 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까지 그럼 일단 진행해 보았어요. 지금 잘 나오는 걸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3장이니까 그나마 망정이고 번호가 있으니까 그나마 망정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연번도 없고 여러 장이라고 했을 때 인쇄하다 보면 프린트가 자칫 뭐 흩뿌려진다고 할까요? 예, 그냥 뭐랄까 엎어져 버린다고 할까요? 그러는 바람에 용지가 섞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그나마 번호가 있으니까 맞출 수 있지만 번호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장수가 많다라고 하면 맞추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뭐 해주면 좋아요? 쪽수를 달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요거 한번 달아볼게요. 그게 지금
146페이지 스텝 3 바닥글 영역의 페이지 번호 매기기예요. 자, 머리글 또는 바닥글을 지정하기 위해 여기서 이제 머리글하고 바닥글에 대한 설명이 일단 나오는데 머리글은 뭐냐면 몇 페이지 상단에 똑같은 글이 적히는 걸 머리글이라고 하고요. 바닥글이라는 건 몇 페이지 하단에 똑같은 글이 적히는 걸 바닥글이라고 해요. 우리는 쪽번호를 다룰 건데 여기 보기 형태를 좀 바꿔서 한번 달아볼게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책에서 일단 이 방법으로 추천을 했던지라 저도 이걸로 할게요. 우리 밑에 보면은 아마 여태 설명 한 번 듣고 그 다음부터 본 적이 없었을 건데요. 이 밑에 기본 보기 옆에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예요. 요거 한 번만 눌러볼까요? 책에서는 여기 보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요걸로 눌러라 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요 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윗부분에 머리글 추가, 아랫부분에 바닥글 추가가 생기고요. 이게 A4 용지 사이즈에 이렇게 맞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할 때 어디까지가 찍히는지 대략적으로 이 페이지 미리 보기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요 하단 쪽으로 이동해서 요 바닥글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커서가 깜빡일 때 147페이지 2번이에요. 머리글 바닥글 도구라는 정황 탭에 디자인 탭에 머리글 바닥글 요소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페이지 번호를 누르면 여기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입력돼요. 그 다음 슬러시 그 옆에가 전체 페이지 수예요. 이렇게 누르면 전체 페이지 수가 또 옆에 보이겠죠? 그러고 이제 딴 데 아무데나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네, 요거 페이지 수 하고 딴 데 찍으면 이렇게 1/3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아, 그냥 13으로 나왔는데. 그건 슬롯이 안 적으셔서. 자, 여기 기본 보기를 딱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다시 파일 탭에서 인쇄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다음 페이지를 누르면 역시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중에 세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쇄할 때 이 모양을 좀 더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페이지 확대 축소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면 큼지막하게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누르면 작아져요. 어디에 있어요? 맨 오른쪽 하단이요. 만약 이제 인쇄하면 진짜 이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쇄는 딴 거 우리 나중에 이제 서식 가지고 인쇄할 거라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한번 인쇄는 해보죠. 왜냐면 이거 뽑아봤자 누구 건지 몰라요. 그쵸?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로 하지 않고 인쇄는 이따가 다른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해요. 지금 거를 다 습득이 안 돼서. 자, 엑셀에서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엑셀로 우리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보낼 때 엑셀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PDF로 변환해서 보내기도 해요. 그때 이제 쓰시는 방법인데요. 파일에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어요. 이때 PDF 문서 만들기로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된다면 남들이 수정하지 못한 전자문서 형태인 PDF로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수정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게 혹시 아세요? I love PDF? 그게 뭐냐면 어디서 우리가 PDF 문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요. 그 PDF 문서를 내가 굳이 편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I love PDF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PDF? I love PDF. PDF. 거기에 들어가서 변환시키면은 뭐 PDF 파일을 엑셀로 또는 한글로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주 완벽하게 변환되는 거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쓸만하게 변환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는 못해요. 어쨌든 변화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 변화 못하는 거지 뭐. 그쵸? PDF가 다른 사람이 수정 못할 거는 원래 전자문서 파일인데요. 그렇게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수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약간 배포용 느낌인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뭐 한글 문서라든지 뭐 엑셀은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보내줘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한글 문서 뷰어 파일을 깔지 않는 이상은 그 자체적으로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들이 그런 거 안 깔아도 볼 수 있게 만들려면 PDF로 저장해서 보내면 돼요. PDF는 웹에서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보내줘도 쉽게 열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편집은 안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서류 만드는 입장으로는 PDF 파일로 해놓으면 불만사항이 좀 있어요. 왜냐면 못 바꾸잖아요. 그죠? 왜냐면 서류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사무직인데 서류를 막상 찾았거든요. 근데 PDF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또 그 서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한글이라든지 급할 때는 다른 이제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변환을 하는 사이트가 있긴 해요. 이건 이제 번외판이긴 한데 I love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PDF를 우리가 이렇게 분할을 한다든지 PDF 장수 중에 내가 원하는 장만 딱 빼내거나 아니면 PDF를 합치거나 아니면 PDF를 엑셀로 바꾸거나 아니면 엑셀을 PDF로 바꾸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도록 들어있는 그런 온라인 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보실 때 가끔 들어 그럴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바꾼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들한테 이제 배포용으로 전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PDF라서 PDF로 변환할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럼 문제없이 잘 됐죠? 네. 그럼 이제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 마저 볼게요. 자, 20 저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저장하는 거 아까 한 번 더 연습해 봤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파일에서 이번엔 열기 이 10장 폴더에 있는 한국관광 백선 목록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세요. 19, 20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백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파일에 인쇄로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엑셀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무턱대고 그냥 인쇄를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수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이거 쓸 수가 없잖아. 다시 찍어야지. 그죠? 근데 지금 얘는 2장이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10장짜리 문서인데 2장으로 나눠져서 나와봐요. 그러면 그게 20장이 찍히고 근데 그거 못 쓰잖아. 다 버려야 되죠. 그럼 또 우리가 찍어야 되죠. 종이 낭비가 엄청나게 심해질 수가 있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상사가 왜 그렇게 찍냐고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니긴 하지만 우리 출력하는 부분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되기는 합니다. 막상 잘 만들어 놓고 봐봐요. 표가 되게 좋잖아요. 그쵸?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찍어봐요. 그러면 욕먹지.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방향으로 한 페이지의 내용이 모두 인쇄되게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일에 인쇄로 아까 갔을 때 세로로 찍히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세로 방향 말고 가로로 바꿔버려요. 근데 가로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3장에 나눠서 찍혀요. 2, 3.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 페이지로 찍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뭐 보통 여백 밑에인데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에 다 나와요. 그 대신 글씨는 조금 줄여져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찍는 게 낫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글씨를 크게 한 페이지씩 볼 수 있는 거죠. 응? 글씨가 지금 작게 나왔잖아요. 작게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아. 예. 아, 이렇게 작게 틀면 크게 할 수는 없어요. 크게 하게 되면은 용지의 여백을 좀 더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왜냐면 한 페이지에 찍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은. 아니면 크게 찍을 수야 있죠. 크게 찍으려면은 두 장에 걸쳐서 아까처럼 나눠서 찍히게 그렇게. 글씨가 작으면 잘 안 보일까 봐. 그거는 이제 그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글씨가 표가 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는 요 충청권만 뽑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파일에서 인쇄를 갔을 때요, 이걸 활성 시트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선택 영역을 인쇄하겠다면 얘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난 눈이 좀 안 좋아서 좀 크게 찍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확대 촉소 배율을 내가 원하는 배율만큼 조절해요. 예를 들어 한 150%로 해볼까요? 큼지막하게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확대를 축소할. 네, 페이지 설정에 있어요. 페이지 설정에 확대 축소 배율.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다 찍지 않아도 되니까 난 좀 크게 찍었으면 좋겠다. 두 장 붙여서 보게. 이런 경우는 크게 찍죠. 네.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자르시고 다시 크게. 자, 그럼 요거는 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거. 이 10장 폴더에서 동아리 회원 명단 파일을 열어올게요.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동아리 회원 명단 따닥. 요거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줄게요. 자, 여행 동아리 회원이 한 29명 있나 보네. 그죠? 자, 얘가 원하는 거는 뭔가 봤더니 문서를요, 데이터를 문서의 중앙에 배치하고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를 넣은 다음에 삼행이 반복해서 출력되도록 설정해 달래요. 자, 어떻게 나오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 한번 제가 인쇄 먼저 가볼게요. 파일에 인쇄. 얘가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얘가 두 페이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어요. 그러면 안 이쁘죠? 가운데 찍고 싶죠? 그래서 여기 밑에 페이지 설정 해서 여백을 가운데다가 찍겠다. 밑에 있어요. 여기 페이지 설정에 여백 탭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하고 확인하면 얘가 가로에 이쁘게 이렇게 가운데로 이쁘게 배치가 돼요.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이요? 네,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해서 가로 체크. 가운데 맞지? 가로? 네, 아, 그리고 확인해? 네. 아, 그러면 데이터를 문서의 중앙에 배치했고요. 이번엔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를 넣을 건데 아까처럼 안 들어가도요. 이 옆에가 머리글 바닥글이에요. 여기서 바닥글에 넣을 거니까 바닥글 편집을 클릭해요. 그리고 어디다 넣을 거예요? 얘는 가운데다 넣을 거네요. 그럼 가운데 구역에 클릭해서 여기 현재 쪽, 현재 그 페이지 삽입,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는 걸 이렇게 눌러주고 확인. 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1번, 2번 여기 찍히는 걸 보이죠? 근데 여기서 반복 할행을 설정할 수는 없다 보니 다시 일단은 나갈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을 눌러서 반복 할행에 3행을 찍어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인쇄 미리 보기로 가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 인쇄 영역이요? 인쇄 제목. 인쇄 제목, 인쇄 뭐? 제목 아, 인쇄 제목? 아, 해서 이게 그럼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으로 와요. 네. 반복 할행에
삼행을 찍고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인쇄 미리 보기로 보셔도 되고. 하나 찍고 확인 누르고 다시 보는 거야? 확인을 누르고 봐도 되지만 미리 보기를 바로 눌러서 보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자, 동아리 회원이 늘어났어요. 그럼 어디다 적어요?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밑에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게 이제 밑에다가 적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30명째. 누구 예를 들어서 뭐 김길수, 뭐 길동. 얘가 정회원, 서대문구. 대략적으로 요거는 그래도 파악이 되긴 한다. 그쵸? 이거 뭐예요? 1969 뭘까요? 이거 1972, 1969, 1976. 이거 알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아, 출생연도였어. 그럼 여기다 이제 출생연도구나. 적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지? 또 위로 올라가서 아, 가입 날짜구나. 자,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겠죠. 괜찮아요, 이거? 아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 위에 줄이 계속 보이게끔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B4셀에다 커서를 찍을게요. 만약에 내가 직책까지 보이게끔 할 거면 이렇게 찍어 놓으셔도 돼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커서를 찍는 거는 이 커서를 찍는 이 부분에 셀 포인터에 왼쪽하고 위쪽을 고정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이렇게 커서를 찍었죠?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틀고정을 걸어주시면 이 셀 포인터를 기점해서 왼쪽과 위쪽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새 정회원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뭐 당황하지 않고 위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부분인데 책에는 아쉽게도 나와 있진 않아서 추가로 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만약 틀고정을 풀 때는 다시 틀고정해서 취소하시면 되니까 그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책을 다 띄웠어요. 네, 책을 띄웠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서식을 좀 만들어 볼게요.